지금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님을 비롯한 귀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정보 오픈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접속하여 많은 가십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품안전정보 오픈 포럼 창립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제품안전협회 신동인 과장입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품안전 정보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산학연 및 소비자와의 연결을 통해 제품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기술 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으로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기업의 제품안전 관리 역량 향상 및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창립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신 이벤을 소개해 드립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 이영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쿠팡 주식회사 전경수 전무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아성다이소 김백철 전무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제대식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임원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재만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천대학교 양승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허경옥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귀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귀빈님들의 개회사 및 축사,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 이영식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제품안전협회장 이영식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수능일을 맞이하여 따스한 날씨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확산세가 거sem에 따라서 많은 분을 대면으로 초청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각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직접 참석해주신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님을 비롯하여 현장으로 내방해주신 내빈들과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안전 정보 오픈 포럼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기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거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필두로 안전 인증 여부의 자동 확인, 그리고 비인증 아이템에 대한 판매 등록 차단 등 기업 차원의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품 안전 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논의하여 제품 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보의 교류의 장이 아쉬웠던 것이 그동안의 사실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한 단계 높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리 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안전정보 민간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오픈 포럼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오픈 포럼이라는 필터를 통해 불법 불량 제품을 걸러내고 우수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 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리콜 정보 등 제품 안전정보를 기업과 협회, 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이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개발 및 소개하고 많은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이슈를 토론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제품 안전정보 오픈 포럼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인증 정보, 리콜 정보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과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필터로서 역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쿠팡 주식회사 정경수 전무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쿠팡의 서비스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전경수 전무이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제품 안전 정보 오픈 포럼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훈 국가기술 표준원장님과 이영식 한국제품안전협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업들의 제품 안전 정보 활용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발굴하며 각종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이번 포럼에서 저희 쿠팡이 의정사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품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가 피해를 보지만 이들을 연결해주는 이커머스 기업 역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법 제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것은 기업에게는 실로 막대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커머스 기업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정보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프라인의 음지에서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제품 거래들을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희 쿠팡을 비롯해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 역시 지금까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제품 안전에 대한 업계의 강력한 의지와 그간의 성과가 충분히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품 안전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활용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수 사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포럼의 설립 취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제품 안전 정보 오픈 포럼이 자발적인 안전 관리 문화 조성의 초석이 되고 사회적 인식 수준에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각 분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적합한 제품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제품 안전 정보 오픈 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향후 포럼을 이끌어 주실 쿠팡 정경수 전무이사님과 양승현 운영위원장님, 기조연설과 패널 조의 좌장을 맡아주신 허경옥 교수님, 그리고 오늘 포럼 창립 행사를 빛내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샘의 이영식 부회장님, 다이소 김백철 전무이사님,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제대식 원장님,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임헌진 원장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재만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제품안전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오늘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한 쇼핑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은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지만 보이지 않는 판매자를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제품이 안전한 것인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의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다수의 개인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도 하고 입점과 철수도 용이하여 위의 제품을 사전에 적기에 찾아내기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 안전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기업 여러분, 이와 같은 시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인증, 리콜 등 제품 안전 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뜻을 모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은 입점업체가 등록하는 제품이 인증기관에서 제대로 인증을 받았는지
리콜된 제품은 아닌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자체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제조기업 등은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앱을 개발하거나 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 고객사를 위한 컨설팅 등의 제품 안전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는 제조 수입업체 등에 대한 대출 심사 시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늘 각 분야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품 안전 정보 활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새로운 제품 안전 관리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도 기업들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증기관 등과 협력해 표준화, 업데이트 등 정보 품질을 개선하고 정보 이용 과정에서 생겨나는 애로 해소와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요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 관리는 우리의 산업 곳곳에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러한 확산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포럼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여러분이 거둔 소중한 성과가 제품 안전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수능을 치르는 수능 날이기도 합니다.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서 소개드린 디빈님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디빈께서는 잠시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님과 패널님들도 앞으로 뒤로 나오셔가지고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해주실 통신여자대학교 허경옥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대 소비자 생활문화 산업학과 허경옥입니다. 오늘 제품안전정보 오픈 포럼에서 이렇게 주제 강연 내지는 연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자신도 제품 안전에 관심도 많은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냥 너무 다 채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고, 휴대폰 배터리 발화 사고, 이렇게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제품 안전 사고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품 불만으로 인한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불법 불량 소비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 유통되는 것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요즘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 이런 현상들이 증가하면서 더욱 그 미인증 제품 해외에서는 리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이런 그 현상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이나 뭐 인체에 좀 어느 정도 위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아직도 유통되고 있으나 인력, 예산 부족,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아직도 안전의 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제 제품 출시 이전에 사전 안전관리, 또 제품 출시 이후에는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이렇게 법들을 토대로 이제 사전 안전관리 제도는 뭐 안전인증, 자율안전,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안전기준 준수 뭐 이런 그 KC 안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 이제 제품 안전관리는 이제 제품 사고 조사, 또 사고가 난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시판품 조사, 모니터링, 제품 안전 모니터링, 리콜 조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회의원의 제품안전정보과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품 사고 조사 센터를 운영해서 제품 사고 정보가 수집되면 1차 현장 조사, 2차 제품 결함 조사를 하게 되고 리콜 권고 등의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제품 사고가 발생한다 또 그러면 이제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요령에 따라서 위해성이 드러난 경우 리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의 조직, 인적, 물적 자원 뭐 여러 측면의 한계로 인해서 제품 안전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사고는 다루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사고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 사건처럼 그 제품과 유해 물질에 의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또 정체불명의 화학 물질의 유해성은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한참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그 많은 화학 물질들이 결합해서 나중에 소비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출시되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이런 경우에는 비관리 대상 제품이어서 또 아직까지는 법령 또 현실 간의 어떤 괴리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100% 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소풍 행사에서 뭐 드론의 충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전기준이나 가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그런 최근의 그 첨단 기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이들 제품들을 이제 안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출 정도에 따라 사용 기간에 따라 연령대, 성별 이런 요인들 또 인체의 영양 요인 수면, 호르몬 영향, 시각적인 측면, 장기적 노출 유형에 따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해성 검증, 안전관리가 시급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IoT 관련한 어떤 기기나 제품은 조금 중소 벤처 기업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고 위해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온라인 거래가 이제 대면, 비대면 환경에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 다수의 입점 판매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불법 불량 제품을 신속히 찾아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입점업체가 1차적 책임이 있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자들도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아마존이나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게 그 불량 제품 판매의 어떤 관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제품 안전을 위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기업들도 이제 자발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온라인 플랫폼 선도 기업들은 그 입점 업체들의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심사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정보 앱 개발, 다른 다양한 노력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표현에서도 인증기관에서 보유한 어떤 인증, 리콜 70만 건의 정보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온라인 쇼핑몰, 벤처기업, 제조기업 등 여러 민간기업과 정부, 학계 오늘 모여서 우수 사례도 발표하고 애로사항도 공유하는 제품 안전정보 오픈 포럼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리콜과 관련한 전설적인 사건을 조금 말씀드려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함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에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청산가리에 오염된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아주 오래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FDA 미국 식품의약품에서도 이렇게 리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존슨앤존스 경영진은 굉장히 신속하게 미국에 있는 모든 제품을 수거한다. 그런 조치를 내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복용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스스로 빨리 발령했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타이레놀을 다 수거하고 폐기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조사해 보았더니 이제 고의로 밖에서 청산가리가 투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나중에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고 또 나중에 시장 점유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버크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힘은 무섭다. 대중은 옳고 그른 것에 정확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적극적으로 리콜을 함으로써 그 당시가 1982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리콜이라는 단어도 잘 익숙치 않은 시절인 거죠. 그래서 그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리콜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건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92년 뉴멕시코주에서 할머니가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인 서비스로 이제 커피를 구매했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커피를 쏟아서 다리와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머니는 이제 맥도날드사에 이렇게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그 맥도날드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소송의 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가서 성공보수제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소송을 걸게 되었고 법원의 판결이 읽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그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해서 배상을 요청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맥도날드 커피는 그 당시에 다른 패스트푸드점의 커피보다 몇 도 이상 뜨거웠고 또 이미 몇 년 전부터 커피가 너무 뜨겁다 이런 불만들이 제기됐는데 할머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조금 이제 사전에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맥도날드사에서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건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해서 약간의 그 배상 책임을 물리는 최종 판결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패스트푸드점들도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전에 그 뜨겁다는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분지, 컵에 이렇게 붙여 있는 마분지 또는 4개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이 판결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종이컵도 조금 개발을 해서 그 밖에서는 좀 덜 뜨겁게 하는 그런 좀 재질의 컵이 이 당시에 이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업체들은 식당에서 커피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주의문도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의 그 자발적이고 사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함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이 사건 이후에 표시사항도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재미난 다소 좀 극단적인 표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다리미 회사는 그 사용설명서 그리고 경고문에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 옷을 입은 채 다림질 하지 마시오. 옷을 입고 다림질하는 사람은 보통 없지만 그만큼 뜨겁다라는 사실을 표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또 그 당시 배트맨 옷이 이제 이렇게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영화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할로윈 때 배트맨 옷을 똑같은 거를 팝니다. 그럼 어린이들은 TV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니까 뛰어내리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조사는 옷에다 크게 써붙입니다. 이 옷을 입고는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써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표시사항도 소비자들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부가 안전관리 정책을 100% 실천하기에는 또 나름대로 어려운 장벽들이 있습니다. 기업 규제와 기업 규제 철폐라는 이제 이런 논리도 있고 균형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산품이 또 100% 안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당히 완벽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안전이 상대적인 개념이고 또 어떤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름대로 안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사회의 기술 수준,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 중소업체의 역량 이런 것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품 안전과 안전한 제품 생산, 유통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수행에 대해서 우리 모두 따뜻한 응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 속의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안전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그와 관련한 제품 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유하고 우리 모두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품 안전 정보 오픈 포럼을 시작으로 민관 공동의 불법 불량 제품 감시망을 좀 구축하고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공유 확산함으로써 우리 모두 제품 안전 관리의 주체,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조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허광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본 포럼의 추진 목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료를 공유드리겠으며 현장에서는 총회 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이일호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은 제품안전정보과 이희로 과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온오프라인에서 우리 제품안전정보 포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될 수 있어 무척 영광입니다. 제품안전정보 활용 사례와 포럼 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제품안전 환경 변화, 그리고 제품안전 정보 소개, 그리고 제품안전 정보 활용 사례, 또 포럼 목표 및 추진 사례 순입니다. 포럼을 설립하게 된 제품 환경 변화입니다. 먼저 소비 시장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16년도에 보면 온라인 쇼핑이 65조 하던 것이 20년도에 159조, 약 2.5배가 성장이 됐죠. 모바일 쇼핑도 100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해외 직구, 해외 판매,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약 20년도에 4.1조로서 약 10년도에서 2배 정도, 그리고 온라인 해외 판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령대별 온라인 쇼핑 이용자 비율을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눈여겨볼 것은 50대와 60대의 18년에서 20년도를 보면 50대가 40%였던 것이 20년도에는 60.2%, 그리고 60대가 17.5%였던 것이 60대가 20년도에는 31.4%, 1.5배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우리 10대도 온라인 쇼핑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산업 현황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이 제품 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대상 수출액은 약 전체 우리나라 수출액의 11.9%, 약 140조의 규모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국내 사업체 수로도 약 안전관리 대상 제품 관련이 14.6만 개로서 약 3.5%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종사자 수도 안전관리 대상 제품 관련 종사자 수도 126만 명, 5.5%, 매출액도 483조에서 7.8%, 국내 사업체 총 매출액 중에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 대상에 대해서 더욱더 어떤 지원과 또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 유해 측면을 보면 거래 피해는 약 17,000건에 가깝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해 물품 피해도 20년도에 약 230건 정도 피해 상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의 결과에 따른 건데, 이에 발맞춰서 부표원도 오프라인은 점차 안전 모니터를 감소시키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은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가구 소비자 피해 절반이 온라인 교육 제품이다라는 그런 조사가 됐고, 유해 물질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폐업돼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적 토대입니다. 다행히도 기업 소비자 누구나 인증, 리콜 등 제품 안전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제품 안전 정보와 리콜, 국내 리콜, 해외 리콜 약 70만 개 제품에 1,400만 개의 안전인증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누리집, 즉 홈페이지 또는 오픈 API를 통해서 사용자 맞춤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정보 검색에 안전제품을 구매한다거나, 그리고 기업은 유해 제품의 판매 차단, 또 정부는 유해 제품 수입 차단이라든가 안전성 사고 조사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식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안전정보 누리집 접속은 일평균 약 5만 3천 건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그 기업의 안전정보 활용도 일평균 활용 수가 약 24만 건, API로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활용 기업 수도 62개 17년도에 했던 것이 197개로 늘었습니다. 다만 제품 안전 인식 조사를 해보니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안전 관리 시도는 강하다가 좀 미흡했습니다. 우리가 이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제품 안전 정보 포럼을 설립하고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전의식들이 더 고취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품 안전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안전 정보란 제품 안전 정책의 수립 집행과 사고 제품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수립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종류는 인증 제품, 국내 리콜 제품, 해외 리콜 제품 등 약 70만 개 정도의 데이터로서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해 신고 제품, 안전수사 제품, 사고자 제품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약 24만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 정보의 수집 경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또는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유해 정보, 다시 말하면 해외 리콜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는 또한 제품 사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제품 사고 발생 보고를 하고 인증교환은 인증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단체들은 유해 정보를 저희한테 또 공유하고 또한 유통제품 유해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공유하고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제품 안전 포털 사이트의 역할인 것입니다. 인증제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품 정보와 제조사 정보 그리고 수수자 정보, 공장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증 정보, 인증 부분 약 20개의 필드 값인데 이 필드 값은 노란색 표시는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에서는 업체의 기밀사항이라든가 영업비밀 통해를 고려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 정보는 7개 KTL 등 7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결과들을 우리 제품 포털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돼서 제품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 리콜 정보인데요. 보면 품목명이라든가 브랜드명, 그리고 사업자명, 사진, 그리고 왜 리콜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유해 정보는 뭔지, 소비자가 환불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교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리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을 보면 대체로 위에는 똑같고 해당 UR이 어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이 일어나면 구매 대행을 중지를 시키고 또 정보들이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마크 인증과 리콜에 있어서 데이터를 아무런 그러니까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 기업이 개발한 것과 연동해서 오픈 API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방식은 또 인터페이스 방식은 실시간 방식인 API 방식과 URL 링크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누가 세 번째로 제품 안전정보 활용 사례입니다. 유형 첫 번째로 쇼핑몰 상품 등록 단계에서 인증 리콜 정보를 점검해서 차단하는 시스템인데요. 먼저 보시면 왼쪽에 1번에 입점 판매자가 그 온라인 유통기업의 시스템에 접속해서 상품 정보를 조회를 국회의원 오픈 API 비교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은 등록 차단하는 그 시스템, 그리고 정상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장 아이디어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제품 정보란에 인증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건데요. 입점 판매자가 오픈마켓의 업무 시스템의 인증물을 확인해서 그 인증 정보라든가 상세 URL을 쇼핑몰 상품 정보 안에 노출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차단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약간 그보다는 덜 약간 미흡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히 입점 판매자가 온라인 유통기업의 인증정보에다가 들어가서 우리와 기술원의 제품안전 포털 사이트와 비교 분석해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입점자의 어떤 기만행위도 발생할 수 있는 초급 단계로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어쨌든 하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 리콜 등 정보 앱 개발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URL 앱이 있는데 이 안전 인증 정보를 또는 리콜 정보를 어떤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불어 부가적으로 제품도 파는 어떤 새로운 신규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려주셔야 할 것 같으면 안 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증 정보라든가 유모차 같은 경우에 어떤 순위 같은 경우에 제품의 어떤 인기도 순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인증번호, 리콜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특히 이런 어떤 UR을 가진 엄마들에게 그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 정보와 리콜 정보를 활용하는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기업의 어떤 대출 심사 시,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해당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조회해가지고 POC 감점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유아용품 완구 등과 같이 유액에 민감한 제품의 시장 조사에 안전 정보를 좀 활용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겠고요. 그리고 협회사에서 회원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품의 인증번호와 적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또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활용 사례도 있지만 향후에 재판 포럼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신규 서비스 창출 사례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포럼 목표 및 중점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럼을 만들면서 비전은 제품 안전 정보를 활용한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온라인 쇼핑몰 및 유통기업의 리콜 여부 사전 점검 시스템을 좀 확산시키고 그리고 중점 추진 전략에 앱 시장 조사 심사 등 안전 정보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을 확충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전략은 세 가지를 정했는데요. 활용 우수 사례 공유 및 업계 내 확산 장려. 두 번째는 제품 안전 정보 활용, 애로 발굴 해소. 세 번째로 제품 안전 정보 품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유통기업의 안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제품 안전 활용 조사를 협회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사전 정보 차단에 한 9개 업체가 있었고요. 소비자 정보 제공의 업체가 3개 정도 있었고, 카메라 사전 확인, 유형 3 같은 경우에도 한 개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30개 기업은 이런 것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미활용 기업은 왼쪽으로 시프트해서 사전 정보 차단이라든가 소비자 정보 제공, 안 되면 판매 차단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야 보다 안전한 제품 안전 관리가 될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우수 사례 홍보는 포럼 분과위원회에 저희가 앉아져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해서 좀 더 활발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용 사례 및 조사 및 사례도 발견하고 기업 간에서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방문 협의도 하고 그런 확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 두 번째로 정보 활용 애로 발굴 및 해소입니다. 보통은 오픈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에 어떤 사전 점검 사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 입점 판매자가 판매 제품마다 있는 정보를 입력해야 되나 인력 정보 부족을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예를 들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픈소스를 향후에 유통기업, 즉 다시 말하면 오픈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제공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런 지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쇼핑몰에 제품이 등록된 후 인증 상태가 변하면, 다시 말하면 인증 취소가 됐을 때 그 인증 취소에 대한 내용이 오픈마켓에서는 바로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증이 취소가 됐으면 그 인증 취소에 대해서 알람 기능을 넣어서 바로 이렇게 바꿔야 되게 되면 지금처럼 뭐 인증 취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오픈마켓에 올라가 있느냐라는 소비자의 불만들이 좀 없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품질 개선입니다. 포럼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 거 저희는 기대합니다. 포럼을 만들 때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포럼 자체에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들이 나올 걸 생각되는데, 예측되는데, 그 포럼의 수요를 인증기관과 정부 간의 품질 개선 협의체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에서 다시 말하면 동포럼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 품질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표준화를 시킨다거나 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데이터의 정확성을 좀 보완한다거나,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활용 수 및 효과에 대해서 비공개 안전 정보의 공개도 일정 부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약 20만 건의 건 아직까지 비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까지 또 공개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어떤 기업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신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품 정보의 활용 사례와 그리고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 나눌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본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포럼 정관 발표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자료 20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며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과천대학교 양승현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호 과장님과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총회 의장을 맡아주신 전경수 급항 전무이사님, 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이면진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원장님, 또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제품안전협회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 또 김백철 아성다이소 전무이사님, 우리 허경옥 교수님과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가천대 교수 양승현입니다.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정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럼 운영위원들은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정관을 검토했었습니다.
저희는 토의를 거쳐서 제1장 총칙을 포함해 총 5개항 24개조 규칙 6개조로 구성된 포럼 정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전이 운영위원들은 안전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오픈 포럼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관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1장 총칙과 제2장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총칙에는 포럼은 제품 안전 정보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서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소비자들 간 연계를 통해 제품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기업들이 개발한 활용 기술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전한 제품 유통 및 기업의 제품 안전 관리 역량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명시했습니다. 포럼은 이러한 목적과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제2장 3조에서 제품 안전정보 활용 기술 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 등 7개 사업을 적시했습니다. 포럼은 목적을 실천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총회와 자문 역할을 하게 될 저희 운영위원회 그리고 제품 안전정보 기술의 공유와 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분과위원회 그리고 행정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을 두기로 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들은 포럼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온오프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오픈 포럼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품 안전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업, 단체, 개인, 공공기관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포럼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저희 운영위원들은 앞으로도 포럼 총회에 관한 사항 및 기업과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제품안전정보 오픈 포럼이 기업들 간 협업과 연대, 소통의 장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포럼 정관의 구체적인 규정과 내용은 사무국에서 앞서 미리 배포한 포럼 정관 인쇄물과 공유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양승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1부 창립식과 2부 총회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가량의 장례 정리 시간을 가진 후 오후 3시 10분부터 3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3부 행사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제품안전정보의 활성화와 관련된 발제를 바탕으로 패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자장이신 통신유자대학교 허경옥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비자 권리찾기 시민연대 이은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NS쇼핑 유대희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슈티원의 김성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가교섭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이보하 연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성신여자대학교 허경옥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여대 소비자 생활문화산업학과 허경옥입니다. 지금 3시 12분이고요. 주최하는 분이요, 룸 예약 등을 위해서 55분에 꼭 끝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사회자의 역할은 이제 정시에 끝내주는 시간의 어떤 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를 제외하고 토론분은 5분이라고 가정하고 2분 정도에서 3분 정도 이내로 좀 토론해 주시고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전에 5분 발표로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은 이제 압축해서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첫 번째 발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NS쇼 건전한 유통시장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의 역할 5분 정도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NS홈쇼핑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대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의 경험을 좀 많이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해서 더 많은 우수 사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그리고 확산을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 발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저희 NS홈쇼핑의 핵심 가치 또한 이제 신뢰고요. 그리고 소비의 모든 주체가 신뢰를 기반하는 유통 문화를 만든다면 위의 제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희는 21년 상반기에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안전 정보를 제공받아서 위의 제품의 사전 차단을 통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유형 1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저희 NS홈쇼핑의 판매 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할 때는 제품 인증 정보를 협력사가 의무사항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가 오픈 API 정보와 일치해야만 상품을 입점시키고 또 판매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미인증 정보나 기한 만료 정보, 또 리콜 번호 정보 등이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돼서 입점이 안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당사는 위의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 판매자에게는 안전기준 준수 등 인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안사항에 대한 부분을 짧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임의 등록에 대한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단 보유 인증서에 대한 하나의 인증 정보로 여러 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또 공급자 적합성 제품이나 안전기준 준수 제품 등에 대한 인증번호가 없는 상품들에 대한 차단에 대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 등록 이후에 제품 안전 인증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이 확인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구축부터 운영까지 한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 빠르게 발전되는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에 대한 영업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저희 CSN에 대한 부분이나 고객에 대한 부분이 좀 후순위로 좀 밀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청사항은 제품 안전 체계를 도입하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정부 차원의 동기부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제 발표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나서 엄청 감사드립니다. 일단 패런 토론은 저로부터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은영 대표님, 하명진 실장님, 이보하 연구관님 순서대로 2분, 3분 정도 들어보고요. 그래도 이제 거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 질문이든 코멘트든 좀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소비자거래 찾기 시민연대 이은영입니다. 사실 기업에서 위해 제품을 사전에 차단해 준다면 소비자가 위해 제품을 구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정보 제공 방식에 있어서 좀
또 활용도가 소비자가 구매 시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사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니까 괜찮다.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이제 유형 1단계 같은 경우는 차단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리콜되는 제품이 반드시 판매되기 전에 알게 된다는 게 아니죠. 이미 많은 제품을 판그 다음에 리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콜이 된 다음에는 이제 인증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그 다음부터 판매를 안 하면 되지만 이미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업체가 그 제품을 많이 판매했고 여러 그 판매하는 사이트가 지금 많잖아요. 그런 사이트에서 이미 판매한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쉽게 이게 리콜이 된 제품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도 함께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단하는 건 좋지만 이미 그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한 것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이러한 리콜된 제품들이 지금은 사이트에서 아예 차단해서 판매 안 하지만 그걸 검색했을 때 이것은 리콜된 제품이고 이 리콜된 제품은 어느 정도 위해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리콜을 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판매한 후에 리콜 상품이 발생했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잘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사실 어떤 리콜 정보를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확인하는 경우는 저도 인식조사를 몇 차례 몇 년마다 해보지만 한 50% 가까운 소비자들이 내가 일부러 리콜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조사를 보면 왜 리콜인데 왜 이러한 절차를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포기해 했을 때 몰라서라는 소비자들이 진짜 30%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가 리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사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아니면은 그냥 흘러서 들어서 이게 리콜 상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지만 어쨌든 제품을 구매하려고 어떤 구매를 위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제품 검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검색을 할 때 이미 판매된 하지만 이제 리콜이 된 리콜 공지가 난 것들을 적시에 알려주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위험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이게 리콜된 상품이라고만 알려줘도 소비자들이 리콜된 상품이어도 위해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콜된 상품에 있어서 안전이 어느 정도 위해한지 위해도 정보를 그건 아마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야지 업계에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이제 호주가 좀 그렇게 하거든요. 자발적 리콜이라든지 그런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위해도 정도로 소비자가 이건 반드시 내가 반드시 이 제품은 리콜 절차에 거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해의 긴급성, 얼마나 위해 정도가 강한지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리콜 정보를 제공할 때 있어서 지금 유형 1의 경우도 차단했다 해도 그 이후에 판매, 그 다음에 유형 2의 경우는 인증 정보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리콜 정보의 그 내용, 얼마나 위해한지 근데 또 그러면 정보를 주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정부 제공하는 정부 쪽의 그 사이트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테스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 정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딱 그 임 원장님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결례도니 물 결례도. 물에서 얼마나 견디는가 시험이거든요. 전 테스트 많이 했으니까 알지만 일반 분들이 결례도가 이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그 리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 용어로 바꿔서 하라는 정보를 제공하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이 목적이 이런 이제 사전 차단, 결국은 위해를 사전 차단하는 거잖아요. 위해를 사전 차단하는 건 소비자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 그 정보가 소비자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영 대표님이었고요. 두 번째 함영진 실장. 2분 이내로 제가 이제 빨리 안 끝나시면 막 일어서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한꺼번에 하는 안도 있었는데 기억도 그렇고 이제 여기 주최 측에서는 따로따로 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가 또 하셔도 됩니다. 꼭 토론을 왜 또 첫 번째 토론하신 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스킵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뭐 토론 플로어에서 받아도 됩니다. 시간도 거의 없어갖고. 네네, 한꺼번에 말씀드린다고 하셨고요. 그래도 이제 껌껌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주최 측으로부터 들은 것도 있어서 뭐 꼭 오늘 발표하신 거 이외에도 지금 발표하신 회사가 이제 홈쇼핑 같은 종류니까 뭐 질문, 아이디어, 코멘트 다 좋아요. 그래도 플로어에서 조금 뭐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또 의견, 질문 뭐 이렇게 조금 뭐 없으신가요?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신 김에 목소리 남기고 가세요. 그럼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요. 두 번째 발제를 좀 들어보고 한꺼번에 방금 한 거와 함께 한꺼번에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을 제가 빨리 하라고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요. 두 번째 발제 김성재 대표이사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큐어넷 대표 김성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패널토론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 품목에 대해서 제품 안전 정보 확인 시스템 안에서는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 분야를 제품 안전 정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서 관리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시큐어넷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시큐어넷에서는 제품의 시험 인증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모두가 알고 있는 리멤버, 리멤버는 사람의 명함을 관리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면 저희 시큐어넷은 제품의 인증 정보를 관리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현재 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 컨설팅을 토대로 강제 시험과 품질 시험 인증을 대행하고 완료된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를 자사 플랫폼 서비스에서 관리되며 오픈 API를 활용해서 인증 상태뿐만 아니라 유효기한 만료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기업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추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위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품목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추적되고 있지만 위해도가 낮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의 경우 기업에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안전정보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품목은 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공급자 적합성과 안전기준 준수 품목을 다루는 기업들은 내 제품이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에서도 이러한 제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사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 품목에 대해서 제품 안전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도출을 하고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문화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큐어넷에서 개발한 플랫폼 앱 서비스가 인증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제공하나요? 기업에게 제공하나요? 어떤 앱 자체로 앱을 개발했나요? 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분들에게 좀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제품을 한 가지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분들을 이제 탐방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모든 인증서나 성업서들을 다 PDF 파일이나 아니면은 서류 파일로 좀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현재 저희 시큐어넷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증서와 소속서를 플랫폼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그 인증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발제자 포함 그 의견을 내시거나 토론을 하실 자원자부터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손 뭐 어떤 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앞서 지금 전반에 두 분 발제해 주신 분 의견 잘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바로 발표해 주신 또 우리 이은영 대표님 의견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우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정치 지원실을 맡고 있는 한명희 실장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협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들의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좀 의견을 좀 제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이 제품 안전 정보라는 부분이 전국적 오픈 포럼이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그 자발적인 제품 안전 관리를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게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협회와 모든 이제 회원사분들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제품 안전 정보 오픈 API 부분은 이미 많은 저희 회원사분들이 주요 메이저사들이다 보니까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제품 안전 정보 오픈 API를 통해서 실시간 그 위해 상품이나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해서 사전 정보 연동을 통해서 이제 불법 제품 판매가 안 되도록 미리 차단하는 데 지금 많은 주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 지금 이은영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사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 리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내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오늘 좀 아마 발표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 공유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협회도 좀 많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그 포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아마 운영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각 분과위에서 아마 논의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각각의 이런 안건이 하나씩 추가돼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전산법상의 지금 통신 판매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방금 저희 NS쇼핑 유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그 판매 정보의 상품 등록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민감하게 QC나 QA를 통해서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안 되게끔 많이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뭐 저희 협회 많은 또 일부 회원사들 중에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들, 지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경우에도 직접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 판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픈 API 연동을 통해서 불법 상품이 미리 이제 판매자들이 상품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하실 수 없게끔 많은 지금 시스템들을 제반을 구비하고 준비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메이저 사업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그 지금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 1, 2인 사업자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금 전환법이나 어환법 같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인지를 갖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위해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심들을 하실 텐데, 대부분의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보셨던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저희는 좀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제품안전협회에 좀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분들에 대한 좀 홍보나 개도 활동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 전환법과 어환법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 온라인 무료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고요. 빠르면 아마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아마 24시간 연중 무휴로 아마 운영되는 그 온라인 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협회 회원사들을 통해서 많이 좀 지금 홍보해서 오히려 이제 그 판매업자분들도 무료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같이 고민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제가 오픈 포럼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논의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발 한 발 이제 앞서갈 수 있게끔 이런 새로운 오픈 포럼이 이제 창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을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로 오신 분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보아 연구관님 아까 먼저 손 드셨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품안전정보과 이보아 연구관입니다. 저는 이렇게 패널님들께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답변을 드려야 되는 좀 이렇게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딱 느낌이 드는 게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보통 이런 속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단어가 왜 떠오르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뭐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열심히 모아서 그 기업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쓰는데 뭐 어려움이 있고 뭐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그러니까 좀 그 전체적인 양이나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김성재 대표님, 유대희 팀장님하고 김성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그 데이터의 품질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으로 일단 되었고요. 그리고 이은영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은 소비자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품질 개선 부분하고 기업이 사용하면서 두 번째는 기업이 사용하면서 나오는 그 애로들을 좀 해소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비자 안내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많이 포럼 통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품질 개선, 기업이 원하는 품질 개선 관련해서는 그 공급자들 확성 확인에 있는 안전기준 준수의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저런 그 데이터의 양과 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하는 게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같이 서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포럼을 통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애로 해소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여러 가지 기업들 간담회를 통해서 인증이 상품이 온라인에 등록된 뒤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죠. 이 제품의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쇼핑몰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등록된 거는 현재 있는 정보로 취소할 수 있지만 등록 안 시키거나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이미 올라온 거는 누군가가 자기의 수천만 개의 상품을 이미 등록된 수천만 개의 상품을 리뷰를 해가지고 빼내야 되는 그런 에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리콜 정보 알림하는 것처럼 인증 정보가 변경되면 알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처럼 이 포럼을 통해서 기업이 그 애로사항 활용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비자한테 안전 정보를 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운영자한테 준비하다가 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건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주간이라고 이미 다 하셨지만 국민도 잘 알아주셨을 거예요. 그거에 좀 하나를 줘서 인증정보 리콜 같은 거 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주는 것을 좀 고민해서 제가 한번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제가 원하는 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잘 해서 알림 서비스 같은 걸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관님 고맙습니다. 아까 진행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 쭉 하고 그래서 우리 이은영 대표님이 조금 두 번째 것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2분 정도 시간을 더 드려서 코멘트 들어볼게요. 저 이제 두 번째 시현에서 김성재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서 특히 이제 안전인증 같이 이제 강제 인증이 있거나 리콜 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가 확실해서 제공하기가 쉽지만 이제 공급자 적합성이라든지 안전기준 개수 같은 경우는 자율성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전정보 데이터를 더 많은 정보,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할 것 같기도 해서 발제 주신 것에서도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제공한다는 거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위해 정보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야 어떤 정보 그 틀 안에서 내용을 수집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 정보의 개념을 이제 안전 정보, 그냥 어떤 위해가 그러니까 위해 정보라고 하면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정보라고,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위해 정보라고 구성하는데 사실 개념이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위해 정보에 사고 정보를 넣느냐 안 넣느냐도 사실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어떤 사고 정보를 또 넣게 되면 소비자 참여형 비비 구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소비자들이 안전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위해 정보도 분류를 해서 제공을 한다면 소비자가 좀 더 실제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참여형 기비를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신고를 근거로 하는 그런 정보 구축도 안전정보 데이터 확보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어떤 인증에 기반해서 강제적인 인증이 아닌 이렇게 자율성이 강조될 때는 정보를 제공할 때 품목을 세분화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위해 정보를 분류하는 방식을 정말 잘 짜고 구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자율성이 강조된 것들은 기존의 인증 관련 제도가 아닌 좀 더 다양한 그런 사고 정보와 소비자들이 올려주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올릴 때 어떤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세분화해서 검색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소비자학 전공자로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공정위가 하고 있는 1372의 1년 상담 건수가 80만 건입니다. 40만 건은 이제 정보를 궁금해하는 거고 나머지 40만 건은 불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공산품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스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또 국회의원 자체가 갖고 있는
제품 안전 사고 조사 데이터라든가 각종 제품 안전 관리원에서 또 민원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되면 좋겠다는 의견 이제 같이 드립니다. 일단은 그 오늘 발제하신 분 중에도 원하시면 조금 나온 토론 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답변 또는 뭐 의견 이런 게 있으시면 뭐 1분씩 시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가까이 계신 유대희 팀장님. 네, 저희가 운영하는 사전 차단에 대한 그 시스템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매한 상품에 대한 리콜 정보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 이런 그 정보 시스템 외에 위해 상품에 대한 차단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그 리콜이나 이런 정보가 저희한테 뜨면 바로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이제 구매자를 선별을 해서 그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어떤 회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콜에 대한 부분을 어떤 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고객 소비자한테 그 위해 정보에 대한 부분하고 최대한 격리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말씀해 주신 위해 정도에 대한 그 판단이 지금 현재 뭐 초중결함, 결함, 뭐 중결함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저희가 와닿아야 그 소비자한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위해도에 대한 판단을 좀 어떤 기표원이나 이런 부처에서 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아까 위해 상품에 대한 차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우수 협력사를 좀 선별을 해서 그 우수 운영 매장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좀 부여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저희 그 제품 안전 정보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CQ원의 김성재 대표이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CQ원에서 김성재입니다. 네, 오늘 총 두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오늘 제 안건 중에서도 자율안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나 안전기준 준수 같은 경우에는 자율 품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분들을 최대한 옆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한테 알려야 될 권리가 이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시스템 자체에서도 이제 유해 정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리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안전한 제품이 좀 유통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품안전정보 오픈 패널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신 성신여대학교 허경욱 교수님과 다양한 내용으로 풍성한 토론회장을 만들어 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품안전정보 오픈 포럼 창립총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열정으로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품안전 정보, 제품의 안전을 더하다, 이런 슬로건처럼 제품안전에 힘을 써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온 오프라인의 모든 내빈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품안전 정보 오픈 포럼 창립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